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간들이 호구 아동르퍼 김태중입니다. 오늘은 그 운동상의 어깨 그 전에 못 풀었던 문제부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2편입니다. 2편. 하여튼 재생 속도는 1.5배로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자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2편 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슬랩 변변에 대한 문제, 헬스체치 변변, 벤카르트 변변, 그리고 불안정성 테스트 중에 이제 하방 불안정성 검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심히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이 편에 요거를 좀 풀어볼 건데요.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석회화 건염이라고 해서 이것도 특징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두 건염은 좀 나왔는데 좀 부족하게 나왔어요. 뭐 투수 역학 이거는 기능 회복에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 운동 손상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상에서도 이거는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회전근개 파열 시 어떻게 해야 되는 처치 같은 것들, 자, 아무튼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요 문제부터 좀 해야 됩니다. 요 문제부터. 이번에 2018년도 운동상의 문제 중에 이 흉곽 출구 증후군, 또라식 아울렛 신드롬, 또라식 아울렛 컴프레션 신드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사실은 뭐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혹시나 또 디테일하게 꼬아서 넣으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가자고요. 발생된 거가 가장 이 발생된 거가 묶인 것은 우선은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란 흔히 말해서 이렇게 흉곽에 있는 출구가 세 군데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아까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어디야 이게 사각근 사이 1번, 2번 어디야 쇄골과 1번 늑골 사이, 3번이 그 다음에 어디야 서브 코라코이드 스페이스, 그러니까 코라코이드가 아니야 5회 하 공간, 이렇게 코라코이드 여기 공간이야. 여기 공간, 여기서 이 눌리는 것들을 눌리면 흔히 말해서 상완신경총도 누르고, 그리고 그 뭐야 동맥 정맥 쇄골하 동정맥을 같이 눌러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사실 나왔지. 쇄골하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상완신경총을 누른다. 이게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여기가 이제 만약에 3번이 오해와 공간이 만약에 좁아요. 좁은데 이제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을 하면 막 이렇게 돼요. 손이 하얘져. 이런 게 그래서 또라식 아울렛 신드롬 테스트 중에 아까 말했듯이 오해와 공간을 보는 테스트가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이제 이런 데를 또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또 테스트하는 공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라식 아울렛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답은 상하신경총 쇄골하 동정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냥 쇄골하 동정맥 상하신경총. 이게 너무 쉬운 문제였어. 근데 이제 그럼 견갑하 신경은 도대체 어디냐 이걸 모르니까 이제 그죠. 견갑하 신경 어디 어디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서브스카플라 너브 이렇게 나와 있죠. 걔가 되게 신기하게 이 견갑골의 그 극이거든요. 그 아래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 페인대가 있어.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견갑하근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런 신경은 사실 상하신경총과는 무관하죠. 상하신경총은 좀 앞에 있는데 반면 얘는 약간 뒤쪽으로 가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그래서 견갑하 신경은 이너베이션. 좀 더 이게 좋은 그림이 없나? 이렇게 간다고. 해봐. 여기거든.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갑하근 극하근에 붙고 또 여기 여기에다 붙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견갑하 신경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흔히 만약에 극하근 같은 것도 쫙쫙 마른단 말이야. 그래서 견갑하 신경은 이 쇄골아 상하신경총에 구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
상하신경총에서 구성됐다기보다 신경총과는 다른 길을 간다라는 거. 얘는 앞이 아니고 뒤로 가죠. 견갑하신경, 극하근 담당.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문제. 그래서 또라식 아울렛 신드롬이 만약에 또 나온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사각근 사이에서 작살나냐? 쇄골과 늑골, 1번 늑골 사이에서 막혀서 작살나냐? 이렇게 오해와 공간에서 눌려서 작살나냐? 증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손이 하얗게 된다던가,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또라식 아울렛 신드롬인데, 그냥 임상에서는 이렇게 막 그 가슴 스트레칭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여기서 막 하얘져요. 그래서 여기 막 가슴 근육 막 늘리면 여기가 더 좋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했지. 오해 공간이라는 게 좁아진 게 어떤 근육 때문에 조금 물론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흉근이라는 놈이 붙은 데가 이게 오해 어디냐 소흉근 소흉근이 이게 오해 돌기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 여기 공간이 좀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부분은 소흉근을 늘리기보다는 이 이런 팩 마이너가 붙은 오해 돌기가 사실은 견갑골이에요. 그죠? 이 오해 돌기에 붙은 이 소흉근이 견갑골이야, 견갑골. 그럼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져서 이 오해하 공간이 좁아진 거야. 그럼 근원적인 문제는 견갑골을 어떻게 해야 돼? 뒤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야. 뒷경사. 이러려면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뭐 흉추도 굽으면 안 되고 또 그 등 근육들도 정상적이어야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소흉근이나 대흉근도 잘 늘어나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막 단순하게 운동이나 이런 걸로 안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견갑골 이상 운동증이라고 이따 가면 또 나올 건데 이런 애들이 있으면 신경 문제거든요.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다 고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게 흉곽 출구 증후군 임상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 하여튼 뭐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2018년 문제는 사실 딱 보자마자 상하신경총, 쇄골 하 동정맥 딱딱 나와야 돼. 그러면 기역, 니을, 디귿, 리을 3번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10초짜리 문제였습니다. 10초. 오케이. 근데 이건 임상에서 알아야 될 내용으로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라는 거. 자, 이번에 2017년도 운동상의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깨와 팔의 이학적 검사와 관련된 근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근육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뭐 이렇지만 뭐 보통 제가 이제 앞전에 뭐 충돌 증후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충돌 증후군은 대부분 근육으로만 말한다면 보통 대부분 견봉화 공간 밑에 있는 이 근육들이 다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견봉화 공간에 있는 근육이 뭐가 있어요? 극상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 증후군 테스트는 어깨 내전을 시킨다. 방법에서는 아까 어깨 내전을 시킨다고 제가 적어줬었고 또 근육으로는 보통 견봉하 공간에 있는 극상근의 검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니어 테스트 보면 어때요? 검사하는 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후방 관절랑 후방 타이트함을 검사하기 위한 게 이제 니어 테스트라고 했어요. 아까 뭐 제가 여기 그죠? 이런데 후방 캡슐, 포스테리어 캡슐이나 혹은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이 캡슐 이런 쪽이 타이트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선 근육이라 그러니까 그냥 극상근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원래는 더 정확한 거는 얘네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가 니어 테스트다라는 거. 그리고 드롭암은 이 충돌 증후군 테스트는 아니고요. 극상근의 파열을 이렇게 보는 테스트인데 이거 이따가 볼 거고. 그 스피드는 이 상완 이두근의 이 건, 이 장두 건을 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것도 볼 거고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이 슬랩 병변을 보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우선은 이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뭐다? 슬랩 병변 테스트다. 오케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오브라이언 테스트. 제가 어차피 이따 다시 다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테스트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라는 거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드롭암 테스트 잠깐 간단히 볼게요. I'm going to gently, passively, 이게 수동적으로 올려주고요. to near full abduction. And this is the drop arm test. I will then ask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라고 말을 arm 합니다. and watch what happens. When it gets 근데 어때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내릴 수 있나요? 극상근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말 그대로 팔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드롭암 테스트다. 이렇게 된 사람은 보통 극상근이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슬랩 테스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이렇게 팔을 수평 내전시킨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시킵니다. 이렇게 수평 내전하고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이게 처음에 통증 있냐 물어보고 그 다음 누른 다음에 또 통증 있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오브라이언 테스트입니다. 뭐를 보기 위한? 이 슬랩 병변을 보기 위한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여기 안 나왔네.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슬랩 병변을 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볼게요. 그리고 스피드 검사랑 보통 이 상완 이두근 검사를 보면 이 예가선 테스트랑 스피드 테스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보면은 어떻게 얘는 이렇게 해놓고 누르는 거야. 버텨. 그다음 여기에 이 상완 이두근의 이 장두건 보면 다 장두건이라고 보면 돼. 여기 써 있어요. 롱 헤드, 바이세스 롱 헤드의 이 힘줄을 보기 위한 테스트가 이 두 검사입니다. 상완 이두근의 롱 헤드 텐던.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걸 보기 위한 두 검사가 뭐다? 예가선 검사랑 이 스피드 테스트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여자도 보면 지금 여기 잡고 있는 데가 이 여기에요. 바이스피탈 이 그루브. 여기가 이제 결절 간구.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뼈가 이렇게 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상한이 두근의 장두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뭐라 그래? 인대들 있죠. 이 조그만 인대들이 이게 좀 헐렁헐렁해지면 얘가 이렇게 장두건이 이렇게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한 검사가 이 예가선 테스트야.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상한 이두근이 무슨 역할을 해? 뭐 팔꿈치를 굴곡하기도 하지만 그죠? 플러스로 전환의 회외를 담당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외를 못하게끔 막아주고 회외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얘가 움직이는지 통증을 느끼는지 보는 게 이 예가선 테스트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예가선 테스트는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전환에 이렇게 회외를 동반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왜 그래?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검사가 예가선 테스트고 얘는 그냥 딥다 이제 회외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누르는 거야. 상하 이두근의 이 장두건을.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이건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 이 슬랩 테스트에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좋은 글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흔히 슬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슬랩
이따가 또 다시 어차피 설명할 겁니다. 슬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절 와순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팔뼈고 이게 견갑골이면 거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조개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거기 중에 여기 이 옆으로 봤을 때 이 관절 이 와순에 위쪽에 앞쪽과 뒤쪽, 위쪽이 앞쪽과 뒤쪽이 닫혔다고 해서 슬랩이라 그래요. 그걸 검사하기 위한 게 아까 말했듯이 오브라이언 테스트야. 슬랩 병변. 오케이? 그럼 슬랩이 뭔지를 잠깐만 적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슬랩은 슈페리어 위쪽, 그죠? 위쪽 레이브럼 관절 와순이에요. 레이브럼이 관절 와순 안테리어 앞쪽 포스테리어 그죠? 이거를 이제 합친 말을 슬랩이라 그래. 그래서 관절 와순이 위쪽, 앞쪽, 뒤쪽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를 슬랩이라 그런다. 그래서 슬랩 테스트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테스트에는 뭐 이렇게 수평 내정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오브라이언 테스트도 있고, 오브라이언 테스트가 요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오브라이언 테스트 조금 좋은 사진으로 이렇게 수평 내전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 센시티브. 아까 민감도랑 전편에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이 민감도는 67%, 특이도는 37%. 어때요? 높아요? 안 높아요?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제가 전편에 얘기했듯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모든 스페셜 테스트가. 하여튼 뭐 이에 따라는 얘기예요.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이렇게 하는 검사다라는 거 수평 내전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슬랩 병변에 대한 테스트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이두근 부하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한 120도에서 140도에서 이두근을 당기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상한 이두근 장두와 이 관절 와순이 상한 이두근의 장두와 관절 와순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두근 검사가 대부분 이 슬랩 검사랑 겹쳐요. 오케이? 그래서 스피드 테스트 아까 요거 있었죠. 이런 테스트도 상한 이두근을 검사하는 거지만 여기서 흔히 말해서 슬랩도 같이 걸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써 있죠, 막 스피드 테스트는 이 바이스피탈 텐도니티스 그러니까 이 건염 여기 그루브에 건염이 있는지 아니면 슬랩을 검사하는 건지 이 바이셉스의 찢어짐을 검사하는 건지 이걸 보는 게 스피드 테스트다. 그래서 상한 이두근 검사를 하면 보통 슬랩도 같이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 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상한 이두근 검사는 이 관절 와순 파열과 연관성 있다. 그리고 관절 와순 파열 중에 슬랩과 연관성이 많다라는 거 이거 꼭 적어놔 주세요. 이거 상한 이두근 검사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나오면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근데 이 슬랩 검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이게 민감도거든요. 민감도 91%, 특이도 97%. 어때? 어때? 엄청 높죠? 그래, 엄청 높은 거야,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자. 잠깐만요. 이 바이셉스 로드. 센시티비티. 맞네.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검사지.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검사네, 지금.
바이셉스 로드 테스트가 목적이 뭐야? SS 레전 오브 슈페리어 숄더 레이브럼. 그러니까 슬랩 검사에서는 사실은 최고점이 나왔네. 이 이두근 부하 검사가 오히려. 그리고 또 압축 회전 테스트. 봐봐. 민감도 24%, 특이성 76%. 그렇게 높지 않죠. 얘를 이렇게 박아놓고 여기를 막 짓이기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만약에 레이브럼 관절 와슨이 문제가 있으면 이 우리 메니스커스랑 똑같아요. 무릎에 이런 이 반월상 연골이랑 이렇게 쫙 짓누르고 여기를 막 회전시키는 거야, 잠깐. 그 여기가 이제 막 찢어져 있으면 아프다고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스피드 테스트. 스피드 테스트는 여기 보면은 민감도는 되게 높은데 특이도는 어때? 14%로 굉장히 낮아요. 아까 말했지 지금 이두근 부하 테스트가 짱이야, 한마디로. 검사 중에 제일 슬랩 병변 검사 중 지금 현재 짱은 이두근 부하 검사다. 오케이. 민감도 특이도가 어때? 다 높습니다. 아주 좋은 검사라는 뜻이야, 둘 다. 근데 왜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사실 이런 게 좀 나올 만한데 왜 이런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뭐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렇게 높지 않고. 크랭크 테스트. 근데 이게 좀 틀려요. 좀 원래 크랭크 테스트가 여기를 이렇게 또 박아 놓은 다음에 여기를 회전시키는 거였거든요. 원래 160도 회전시킨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다 놔가지고 상완골 머리를 앞쪽으로 변환하는 동시에 팔꿈치 잡고 있는 손으로 외부의 상완절을 회전시킨대요. 원래 이게 크랭크 테스트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압축 회전 테스트고 여기서는 그러네. 보면 보통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는 걸 크랭크 테스트라 그러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크랭크 테스트. 근데 조금 다르네요, 이게.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다 크랭크 테스트랑 이 압축 회전 테스트가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게 다시 한번 알아보겠으나 근데 크랭크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슬랩에서 가장 이게 좀 이렇게 밀고 싶은 테스트가 이런 거래요. 프로세스 로드 이 테스트 슬랩 테스트 보면 얘를 이빨 웨이전 시켰어. 그 다음에 이빨 웨이전 시킨 다음에 자 힘을 써서 내회전 와봐. 힘을 써서 내회전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네가 지금 이게 뭐야 밀고 있는 테스트인데 이게 되게 뭐라 그래 높대요. 민감도랑 특이도가 보면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뭐야 이렇게 어디 갔냐 이 민감도 82.8% 특이도 81.8% 이렇게 된대요. 이 프로세스 하중 테스트가.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나중에. 그렇죠. 여기 보면 얘네들이 이 새로운 뉴 테스트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불편한 점은 이게 좀 이렇게 이두근 이게 통증 때문에 불편해한대. 이 검사의 이 가장 좀 안 좋은 점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이 슬랩 테스트다라는 거. 슬랩 테스트는 이 이두근의 검사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했던 뭐 충돌 증후군의 허킨스 케네디 테스트랑 니어 테스트, 엠프티캔 테스트, 풀캔 테스트 뭐 이제 아까 했었죠. 자, 아무튼 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 아까 이거 풀었던 거고 먼저 풀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 운동상의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탈구에 대한 얘기야. 탈구. 우리가 이제 위팔 어깨 관절의 탈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탈구에 대한 거 적어볼까? 적어놓고 시작해볼까요? 우선 어깨 탈구는 95%가 전방 탈구입니다. 전방 탈구. 그 전방 탈구는 외전, 외회전과 연관성 있다. 그래서
오케이. 투수와 연관성이 있다. 이거 우선 적어놓고 시작하자고. 그러면 전방탈구가 95%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잔잔바리들은 몇 프로예요? 그죠? 잔잔바리들 뭐 후방탈구, 뭐 하방탈구, 그 밑으로 빠지는 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런 잔잔바리들이 5%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봐봐. 우선은 어깨뼈 위팔 어깨 관절의 전방 탈구의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낮다. 우선 얘는 틀렸지. 그리고 어깨뼈 관절은 주로 뒤쪽으로 탈구한다. 이 두 가지는 뭐 서로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죠? 앞쪽으로 탈구되고 이 후방 탈구의 비율은 5% 미만이다. 1, 3번은 틀렸어. 2번, 4번이잖아. 탈구가 심한 경우 골절과 과다출혈이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실제로. 탈구라는 거는 뭔 뜻이야? 탈구는 뼈가 밀렸다는 거잖아. 밀렸어. 그 밀리는데 뭐 밀리지 않게 하는 구조물이 뭐 인대도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레이브론도 있었을 거고 또 뭐 근육의 힘줄도 있었을 거고 텐던.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야? 막 제끼고 그냥 뚫고 나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야, 쉽게. 그리고 또 이제 이거 보자고. 앞쪽 관절 테두리의 손상은 힐색 병변이고 탈구 후 나타나는 뒤쪽 바깥쪽 손상은 벤카트 병변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4번 문항 있죠. 4번 문항.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이에요. 이 4번 문항은 2021년도에도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예요. 왜냐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아까 여기 써놨어요. 어깨 탈구의 95%는 뭐다? 전방 탈구. 이거 검사하는 게 어프리엔션 테스트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깨를 90도 외전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는 거야. 그리고 상완골을 앞으로 밀어봐. 근데 이거 막 뒤지게 아파해. 그럼 이제 양성.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음성. 그래서 보통 이런 동작에서 어떻게 된다? 팔이 앞으로 잘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투수 내가 적어놓으라 그랬잖아. 후방 털구는 5% 미만이에요. 5% 미만. 일반적이지도 않고 5%몇 미만.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후방 뼈가 뒤로 쑥 이렇게 위로 뒤로 이렇게 빠지더라. 이 여자처럼 뼈 쑥 이런 식으로. 이게 후방 탈구예요. 후방 탈구.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2021년도 문제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힐색 병변, 힐세치, 뭐 힐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 힐색 병변, 그다음 벤카트 병변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세요. 자 보면 힐색은 뭐냐, 그 벤카트는 뭐냐, 이걸 잘 보면 둘 다 잠깐만 적어놓자고. 힐색이든 벤카트든 뭐 방카르트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뭐 힐세트 병변, 벤카트 병변, 방카르트 병변 둘 다 특징이 있어요. 탈구 후에 일어나는 것.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뭐에 일어나는 것? 탈구에 일어나는 것. 쫙 이거 밑줄 쫙 이렇게 다 일어나는.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탈구 후에 일어나는 건데 보면 이제 탈구 후에 얘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로 짓이기면서 여기가 상완골이 깎인 거를 힐세트 레전이라 그러고 오케이. 그리고 또 벤카트 병면은 또 앞으로 쫙 밀리면서 뼈가 앞으로 밀리면서 뭐야 이 밑에 있는 글레노이드 림이라고 하는 이 견갑골의 이런 밑에 부분이 부러지고 관절 와순이 손상된 거를 이 벤카트 병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거 내가 아무리 설명하면 뭐 하겠어. 병 한번 보고 가야지. 응? 응? 오! allows for a great deal of sometimes an injury. This is known as pocket. 자, 얘가 뭐예요? 얘가 관절 와순이야. 그리고 상완골이 지금 앞으로 밀리고 This is 있어. known as a shoulder dislocation. Most shoulder dislocations are anterior dislocations. 어디로 빠졌대? anterior dislocation 됐대죠. 앞쪽으로 Head comes 빠졌대. forward as it leaves the glenoid.
The labrum is a rim of cartilage that attaches around the edge of the glenoid. It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shoulder. Sometimes the humeral head tears part of the labrum away from the glenoid as it dislocates. This is known as a Bankart lesion. The Bankart 그치. lesion can result in chronic instability. 방금 이렇게 Bankart lesion 하면서 막 이 관절 와순이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찢어졌죠. 이걸 뭐라 그랬나고? 벤카라트 레전. 어디야? 아까 슬랩은 여기 부분이 작살난 거고 위에 앞에 뒤에 벤카트는 약간 아래쪽이죠. 아래쪽. can result in chronic instability 그렇지. and 이렇게 often 됐다는 거야. requires 이걸 surgical 벤카트 repair. 레전이라 그래. If a piece of bone is broken off from the glenoid, 그렇지. 이렇게 뼈 따고도 이 견갑골이야. 견갑골에 뼈 따고도 이 상완골이 이 진이겨지면서 이렇게 살짝 나갈 수도 있어요. it is known as a bony Bankart lesion. Sometimes when the humeral head dislocates, the back of the head strikes against the front of the glenoid. This creates an indentation fracture. This is known as a hill 그치. 봐봐. 얘는 뭐야? 얘도 똑같이 전방 탈구 됐는데 이렇게 된 경우야. indentation fracture. Head strikes against the front of 밀리면서 the 잘 glenoid. 봐. This creates an indentation 이러면서 밀리면서 이 뼈와 뼈가 이렇게 진이겨지면서 fracture. 상완골이 요만큼 This is 날아간 known 거야. as a Hill-Sachs lesion. 이거를 뭐라 그런다? A 상완골의 Hill-Sachs 이 lesion 약간 뒤쪽이 이렇게 작살난 거를 힐세스 리전. 오케이. can also make it easier for the shoulder to dislocate. 이게 힐세스 병변 혹은 벤카트 병변에 대한 얘기였어요. 문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써놨어 사실. 얘네들은 약간 어때? 약간 뒤쪽, 후쪽, 뒤에 외방 쪽에 이렇게 상완골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 막 진이겨지면서 이 부러진 거야. 힐세츠 레전. 그리고 이 벤카트 병변은 어때? 앞으로 밀리면서 여기 써있죠. 디스플레이드 벤카트 레전. 이게 뼈 따구가 밑에, 앞에 밑에, 그죠? 앞쪽 밑에 관절 와순과 이 뼈 따구가 견갑골의 뼈 따구가 분리된 거. 이거를 벤카트 병변이라고 한다. 나중에 제 거 다시 돌려보세요. 혹시 견갑골의 뼈가 부러진 거. 얘는 상완골이 아니고 견갑골의 뼈. 그러니까 관절 와순만 찢어질 수도 있고 뼈가 같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막 뭐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이건 아니고 관절 와순만 됐을 수도 있고 혹은 관절 와순 플러스 뼈까지도. 그 위치는 관절 와순의 앞쪽 밑쪽 손상이야. 이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슬랩은 어디 쪽? 위쪽, 앞쪽, 뒤쪽. 어이씨. 이거 안 나와. 오케이. 다시. 슬랩은 관절 와순의 위쪽, 앞쪽, 뒤쪽.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오케이. 이 그림 뭔지 이해 가나요? 얘가 앞으로 이렇게 전방 탈구되면서 여기 있는 이 견갑골의 뼈를 이렇게 부실 수도 있고, 그리고 힐색은 이렇게 밀리면서 얘와 얘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 상완골의 뒷면이 날아간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게 써놨죠. 보통 전화방보다는 후외방 쪽에 이렇게 많다. 근데 전화방은 뒤로 탈구됐을 때 이렇게 전방의 상완골이 이렇게 깎이는 거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써놨지만 보통은 뒤쪽, 앞쪽에 있는 탈굿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 힐세츠 레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은 뭐야? 앞쪽 관절 테두리 손상은 힐색 병변이래. 아니지. 앞쪽 관절 테두리 손상은 앞쪽 밑쪽 관절 테두리 병변은 벤카트 손상이었고, 그리고 탈구 나타나는 뒤쪽 바깥쪽 손상은 오히려 힐색 병변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잖아. 왜냐면 슬랩 있고 그 다음에 힐색 있고 벤카트 있으면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네빌 박사님 거 placed in 60 degrees and a clear cannula is lamination adjacent to your portal and a clear cannula 이게 지금 이제 수술하는 건데요. 탈구로 인해서 hematoma is encountered 관절경으로 보는 거야. in the posterior portal. 근데 어때 막 지금 막 Inferior glenoid
피 엄청나 있죠. 이렇게 상처 나가지고. Her ability to reduce the fracture. 그렇지. 이 봐봐. Displayed granal fracture after anterior shoulder dislocation. 그죠? 여기 이렇게 뭐 전방 탈구된 모습의 관절경으로 찍은 거야. 그래서 어때? 피가 나 안 나?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준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볼까? Shoulder dislocation. Capsule of the shoulder joint is the most commonly dislocated joint in the brain. 아까 백카트 레전이랑 힐색 다 나오죠. Treatment of embolization. This 근데 is 이렇게 잠깐만. associated with and without dislocation. The mechanism 근데 of 뭐 이거 abduction 뭐야 is 네빌 박사님 거 잘 보면 또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자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2021년 문제 힐색 병변과 혹은 백하트 병변 슬랩에 대한 부분도 더 잘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5년도 운동상의 문제인데요. 너무 쉽죠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문제입니다. 환자를 서거나 앉게 한 다음에 환자를 어깨를 90도 굽힘하고 15도 수평 모음하고 그 다음에 아래팔을 안쪽 돌림. 그죠? 이게 그냥 수평 모음이 딱 들어가면 딱 이게 뭔가 15도 수평 모음이 딱 들어갔다. 그럼 먼저 오브라이언을 의심해라 라는 거야. 15도 수평 모음. 근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쉬운 문제라서 꼬아서 내질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행운의 문제지. 이거 바로 오브라이언 테스트야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또 이제 뭐 있어? 야, 이거는 뭐 어디 검사라는 표현을 안 썼구나.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요걸 검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오브라이언 테스트. 아까 우리 사진 있었죠. 얘를 수평 내전을 잠깐 시켜서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고 이렇게 누르는 거야. 통증이 나타나면 슬랩 병변이 의심된다. 혹은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서 이렇게 눌렀을 때는 훨씬 증상이 개선되는 거야. 그랬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확증 검사가 되는 거야. 얘는 확증. 그러니까 먼저 양성을 얘로 먼저 두드려 패고 양성을 먼저 골라낸 다음에 얘는 확증 검사. 더 이제 이렇게 반대로 했을 때는 안 아프면 진짜로 이제 진짜 얘는 병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검사가 이 오브라이언 검사입니다. 아까 이거 엠프티캔 테스트, 드로밤 검사, 스피드 검사 다 했었어요. 그래서 오브라이언 검사다라는 거. 이거는 뭐 보자마자 사실 답이 나와야 되지. 근데 오브라이언 검사가 무슨 검사라고 다시 어떤 걸 검사한다고? 슬랩 병변. 근데 사실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어떻다고? 이거보다 특이도가 훨씬 높았던 거는 biceps load test. 나 이거 깜짝 놀랐어. 이거 강의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야, 이렇게 좋은 게 왜 이게 안 나와? 특이도 높은 좋은 검사. 제가 뭐 민감도 특이도는 이 어깨 1편에서 다 달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제일 높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슬랩은 이렇게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슈페리어 레이브럼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이제 찢어진 거야. 그래서 MRI상 보면은 이게 사실 슬랩 MRI가 저도 공부해보면서 좀 아는 건데 되게 오진이 많대요. 그래서 뭐 조영제를 넣고 뭐 MRI를 찍는다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조영제를 넣고 찍었다 그러면 원래 보통 레이브럼은 이렇게 생겼는데 티어된 게 이렇게 찢어진 게 이렇게 보인대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뭐 그리고 슬랩 타입도 되게 뭐 여러 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일곱 가지 뭐 그래서 이렇게도 찢어지고 뭐 저렇게도 찢어지고 뭐 아무튼 뭐 타입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검사로는 오브라이언 테스트랑 뭐 혹은 상한 이두근 검사들도 이런 슬랩 검사에 어떻게 한다? 동반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2015년도 운동상의 문제예요. 2015년도. 자, 이것도 되게 좀 좋은 문제긴 합니다. 좋은 문제. 근데 2015년도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슬리퍼 스트레치.
어깨 관절의 안쪽 돌림을 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야. 스캡션. 스캡션은 마름근, 능형근의 이 근력 및 근지구력을 강화한다. 푸시업 플러스는 정거근을 강화한다. 그리고 몸통 교차 스트레칭은 어깨의 뒷관절랑을 신장한다. 자, 우선 하나씩 다 볼게요. 슬리퍼 스트레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리퍼 스트레치는. 근데 이게 되게 논란이 많았죠. 슬리퍼 스트레치는 원래 후 관절랑 유연성 목적으로 이런 걸 했었어. 이 뒤쪽 관절랑이 이렇게 타이트해지면 이게 정상 관절랑인데 뒤쪽. 근데 얘가 타이트해지면 이게 충돌이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충돌이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야구를 하는 사람이나 건강한 어깨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깨에 질병이 빨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막 각광받았었어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 뭐 충돌 증후군에도 좋고 막 무슨 어깨 뭐 만병통치약처럼. 하지만 이런 것들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바로 나옵니다. 이런 글들이 아주 좋은 글들이 아까 또 이분이 썼어. 그 슬리퍼 스트레칭이 이렇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인트 캡슐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압박이 되고 그리고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나쁜 이유가 막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슬리퍼 스트레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결론은 이게 다 읽어봐요. 내가 궁금하면 그 다 적어줄 테니까 이거 링크 찍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 이유를 막 썼어. 근데 되게 이게 근거를 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좋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GIRD가 뭐냐면 글레노이드 인터널 로테이션 이 뭐라 그래 아무튼 뭐 이게 상완골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야. D가 뭐였지? GIRD 잠깐만요. GIRD 여기 돼. 데핏 이게 결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면 그냥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다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인터널 로테이션 잘 시키려고 막 이런 스트레칭을 시켰다 이거지. 근데 그게 하나도 투수가 다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글이에요. 결론은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되는 것들이 굳이 투수에게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IR 운동을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다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 GIRD에 대한 단어는 조금 이게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투수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막 무리하게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이렇게 글에 나와 있었던 게 이 슬리퍼 스트레칭 하면서 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슬리퍼 스트레칭 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걸 크로스바디 스트레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후방 관절랑 스트레칭에 좋았다라는 논문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다른 것도 다 뒤져봐야겠지만 그냥 이게 그냥 좋대요. 아까 이거보다.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바디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 관절랑 늘리는 스트레칭이야. 그래서 답은 사실은 뭐가 있어? 옳지 않은 것은 스캡션이었어. 아무튼 이거 내전을 증가한다고 하지만 약간 아리까리하죠. 내전을 시키는 거니까 내전 증가 스트레칭인 건 맞지. 근데 아까 말했죠. 후 관절랑 목적으로는 오히려 슬리퍼 스트레칭을 그렇게 권한다, 권하지 않는다? 권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슬리퍼 스트레치 옆에다가 딱 써놓으세요.
그리고 푸시업 플러스. 푸시업 플러스는 이렇게 해서 이 여자처럼 A, B 이렇게 딱 밀고 있는 거야. 처음에 내려가서 더 이렇게 딱 밀게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프로트랙션 역할을 하잖아. 그죠? 이렇게 복싱 치는 근육이잖아. 이렇게 딱 밀고 있잖아. 그게 복싱처럼. 이걸 푸시업 플러스라 그래요. 일단은 프로트랙션 하는 근육이 정거근이고, 정거근이 프로트랙션 되면서 약간의 어버드 로테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해서 정거근의 이 근력과 근지구를 강화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후 관절랑 이렇게 뭐라 그래 늘려주는 것도 맞고. 그럼 스캡션은 내가 전 그 뭐야 충돌 증후 관련해서 스캡션에 대한 걸 다루긴 했어요. 근데 스캡션을 하면 뭐가 제일 발달이 돼? 여기 보면은 이게 experimental pain condition, 좀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뭐 각도별로 0도에서 30도, 30도, 60도 이렇게 해서 쓴 논문이에요. 그때 미들 델토이드랑 이 스프라스피나터스가 이 극상근과 이 중간 삼각근이 제일 어때요? 높죠? 이 비율이. 그래서 뭐 아무튼 극상근 운동이다, 혹은 뭐 중간 삼각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뭐라 그래? 이 스캡션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근육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이렇게 근전도를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스캡션은 뭐다? 어디 운동? 능형근이 아니고 중간 삼각근과 극상근의 운동이다. 그죠? 미들 델토이드와 수프라 스피나티우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거 스캡션 운동할 때 당연히 아까 뭐라고 했어?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헤네만 사이즈 프린서플. 그래서 작은 부하, 느린 수축, 그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런 회전근개의 강화에 충실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첫 번째 어깨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뭐 다른 문제 또 있나 볼까요?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지. 뭐 이거 뭐 그냥 아까 뭐 풀었던 문제니까. 뭐 서브 아크로미얼 임피드먼트 신드롬은 이제 충돌 증후군이야. 또 충돌 증후군. 아우 지겨워. 그죠? 어깨 봉우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모와 모의 어깨 봉우리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대. 견봉과 상완골에 이 그죠? 상완골에 이게 공간이 좁아진 거잖아. 이팔뼈머리 상완골두. 그럼 뭐야? 기억은 이 가번 아니면 라번이네. 그리고 사이가 좁아져서 윤활 주머니, 이 저맥량의 벌자와 이 벌자와 모모가 사이에 염증이 유발된 것이다. 극상근이잖아. 이게 스프라스피나터스 텐던이잖아. 극상근 사이에 염증이 유발된 것이다. 이팔뼈 머리와 이 극상근. 사실 이제 이것도 그지 같아 문제가. 그죠? 그것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왜냐면 회전근개에 극상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극상근, 극하근, 수원근, 그 다음에 견갑, 하근. 그래서 이거를 시스머슬이라고 하잖아. 그죠? 여기 수프라, 인프라, 서브스카플라리스,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 이거 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지. 차라리 이거를 그냥 회전근개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뭐 삼각근 사이에 염증이 유발된 거 이렇게 했었어야지. 나한테 출제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참 조금 그쵸? 그랬죠? 하여튼 뭐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 번이다? 답은 가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편이 아마 하나 더 있다.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50견에 대한 문제였어요. 2015년도 운동상에. 근데 이것도 아우 정말 최악의 문제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나다라 답이 없어요. 다. 그래서 유착성 관절낭염 이게 뭐야? 데스피드 캡슐라이티스는 50견이에요. 50견. 흔히 말해서 50견. 50개 된 병인 및 이 증상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50견은 특징은 이 40세와 60세 사람들의 이서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누구한테 여자에게 더 흔하다라는 거. 여성에게 더 흔하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진짜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또 원인은 이런 게 있대. 유착성 정액남 위험 요소에는 장기간의 부동으로 이어지는 부상과 수술이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장기간의 부동이 뭐야? 막 이렇게 팔걸이 하고 있었던 거 오랫동안 팔걸이 해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 것도 이렇게 유착성 점액남염의 위험 요소로 가고 또 뭐야? 1차성으로는 그리고 특발성이라는 건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죠. 특발성. 이거는 이제 당뇨병도 있고 뇌졸중도 있고 폐질환, 결합조직 질환, 갑상선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이런 이 유착성 점액낭염의 원인으로 들고 있대요. 근데 아직도 잘 몰라. 왜 꼭 걸리는지 이 오십견이. 그리고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상태도 이 유착성 점액낭염의 위험 요소가 된대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듀퓨트렌인가? 잠깐만 이게 이거예요. 질병명이. 잠깐만. 번역기. Dupuytren contracture. Dupuytren contracture. Dupuytren contracture. 듀피트린 컨트랙처. 하여튼 뭐 이런 질환이래요. 이렇게 얘가 1단계에선 이렇고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고 2단계에선 여기가 이렇게 구축이란 뜻이야. 이 사람 이름이고 이렇게 되는 구축 같은 것들이 이런 구축 증상이 있으면 50견에 또 이 증상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원인은 한편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거 틀렸고 발생 원인은 아까 과사용이야? 아니죠. 과사용이 아니고 뭐 이런 막 이상한 장기간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을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발생 원인은 과사용이 아니야. 근데 관절 운동 범위의 전 범위에 걸쳐 움직임 제한이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나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답 같지만 발병 원인이 틀린 거야.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답은 답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관절 운동 범위의 끝부분에서 통증이래. 사실 이 특징적인 증상은 끝부분에서의 통증이 아니고 그냥 아까 말한 전 범위에서 제한이 나타나며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에서 계속 통증이 나타나요. 왜냐면 너무 제한이 심해져가지고 끝부분에서의 통증이 조금 말이 좀 애매해. 그냥 관절 운동 범위 내에 다 통증이 일어나. 그 수면 장애도 있고 점진적인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 어째 맞지? 이건 맞는데 이건 맞아. 요거는 다 맞아. 근데 이 끝부분에서의 통증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내가 다 별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답은 답원으로 돼 있어. 아무튼. 그 4번은 이게 다 틀렸어요. 이거 통증 해소가 중요해. 그래서 전기 치료나 초음파, 물리치료 다 돼. 한데 관절을 고정해야 된다가 틀린 거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관절을 고정하면 안 돼. 얘는 자꾸 움직여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막 자꾸 움직이려고 막 마취제를 놓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요. 치료하려고. 그래서 고정시키는 게 틀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오십견은 이런 것들도 아마 2021년도에 정말 또 나온다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겠죠. 처음에 이 동결기 0에서 3개월 동안 이때 페인 어때? 와 이제 증가되는 시기야. 이 동결중. 그다음에 이제 동결기 때 어때? 3에서 9개월 때 미친 듯이 아프고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해빙기 때 9개월이 지나서 이제 18개월 쭉 접어들 때 통증이 좀 사라지면서 이 관절 가동 범위도 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9에서 18개월 되면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리를 해 놓은 거였는데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마다 이제 페인이 어때 통증이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보면 이거 위키피디아 잘 보면 이 오십견이 잘
막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위키피디아 보면 사실은 5년이 지나도 한 20에서 30%는 다 안 낫는 경우가 많대요. 해빙기가 다 끝나도. 그러니까 통증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완전한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막, 잘, 이렇게, 나는 이제 오식견 전문이야. 그래서 막 한다고 이렇게 나대지 말란 얘기예요. 깝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개선을 시켜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낫는 경우도 있으니까 괜히 이렇게 깝치다가 이렇게 너무 좀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병리학적인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면에 이 ADL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ADL, Activity of Daily Living.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면 되게 좋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이제 아픈 쪽이겠지. 아픈 쪽을 이렇게 베개에 딱 대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막 이렇게 자거나 그러면 어때? 이 어깨가 아플 가능성이 높죠. 수평 내전이 되니까. 이 내전, 내회전, 뭐 외회전, 외전 다 굴곡도 다 제한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낫게 하는데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오식견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전골요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약간 이제 카이로프락터 같은 이제 의술을 하는 이 전골 의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오식견이 오면 이렇게 이 뭐야 디스트랙션 이렇게 뽑지 디스트랙션 하고 근데 이제 막 관절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스펜서 기법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애매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오식견은 이 2, 30%는 완전히 안 낫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렇게 우리 임상에서 이렇게 일들 중에 하나고 사실 이거에서 좀 잘 안다면 아까 말했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접근하면 어, 회원들한테 욕 덜 먹습니다. 근데 막 이 0에서 3개월 동안 막 지가 낫게 해준다고 막 깝치다가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이 시기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개쪽당하고 환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깝치지 말고 이 시기도 잘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편 모두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항상 이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남들한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어깨 2편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